안녕하십니까, 포토그래퍼 데르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시그마 85mm 렌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그마 85mm 렌즈를 구입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미 기본인 자회사, 카메라 제조사 자회사에서 나오는 그런 렌즈들을 먼저 생각을 하시겠죠. 대표적으로 만투, 아니면 85N, 아니면은 소니의 85mm GM 렌즈, 그런 렌즈들, 그러니까 프리미엄급 렌즈들 중에서 말이죠. 그런 렌즈들 중에서 그것을 먼저 보시고 그거에 대한 기준을 잡으신 다음에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가지고 구입을 하시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잡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브랜드 회사에서 나오는 렌즈들 있죠. 그런 렌즈들과 잠깐 비교를 좀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무게부터 봅시다. 무게는 캐논의 만투가 1kg 20g이죠. 1kg 20g이고 좀 무거워요. 무거운 편에 들어가는 렌즈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85N 같은 경우가 580g이죠. 예, 상당히 가벼운 무게, 상대적으로 절반 무게에 해당하는 무게입니다. 이제 소니에서 나온 GM85mm 렌즈가 얼마죠? 700인가요? 700 정도 될 거예요. 700g인데 그것도 준수한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그마에서 나온 85mm 아트 1.4 렌즈인데, 이 렌즈의 무게는 1kg 130g입니다. 제일 무겁죠. 그러다 보니까 휴대성에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무게가 무겁다 보니까 이렇게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많이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카메라 렌즈 같은 경우는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좀 좋은 건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막 움직임이 많은 촬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렌즈가 가벼우면은 그만큼 촬영자의 체력을 렌즈 자체가 덜어준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것이 좀 좋긴 합니다. 일단 가볍고 무겁고에 대해서는 렌즈를 선택하는 기준에서 많이 좀 그렇게 큰 비중을 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게 만약에 기준이라면은 캐논의 만투 같은 경우는 사실 쓸 수 없는 렌즈잖아요. 근데도 많은 전문 포토그래퍼들 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분들까지도 두루두루 많이 사랑받고 활용되고 있는 렌즈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게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부분에 있죠. 금액적인 부분에서 한번 봅시다. 금액은 캐논의 만토가 전설의 캐논 렌즈답게 가격도 전설적이죠. 190만원에서 200만원. 네. 그 사이에 형성되고 있는데 비싸네요. 정말 비싸네요. 그리고 이제 소니의 GM 렌즈, 85mm GM 렌즈가 대략 한 170만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니콘의 85N 렌즈가 150만원 중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그마 85mm 1.4 렌즈 같은 경우는 130만원 중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가격적인 면에서는 얘가 제일 좋죠? 예, 가격적인 면에서 제일 좋은데, 자, 이것을 무조건 사야 되냐라고 물으시면은 조금 저는 솔직히 좀 고민을 좀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렌즈 3개를 갖다 놨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시그마 아트 라인업에 있는 렌즈들이에요. 근데 이제 렌즈가 좀 더럽네요. 예, 어제 촬영을 좀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렌즈가 좀 청소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일단 한번 볼게요. 처음에 아트 52, 시그마 아트 50mm 렌즈죠. 자, 이거 보면은 여기 필터 구경입니다. 필터 구경. 필터 구경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면은 시그마 135mm 렌즈예요. 비교해볼까요? 예. 차이 나죠? 예. 얘가 커요. 예. 얘가 77mm 필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얘가 82mm 필터를 사용하고 있어요. 확실히 얘가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그마 85mm 렌즈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차이 나나요? 네, 차이 나죠? 얘가 86mm 필터를 사용하고 있어요. 얘가 82mm 필터를 사용하고 있죠. 이거랑 비교 한번 해볼까요? 네, 확연한 차이가 나죠. 자, 제가 왜 필터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금 필터가 전부 다 제각각이죠. 얘는 77, 얘는 82, 얘는 86.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부가적인 기능성 필터를 사용해서 CPL 필터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 있죠? ND 필터라든지 그런 기능성 필터를 사용했을 때 이거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다 따로 사야 돼요. 그 사이즈에 맞는 필터를 다 따로 사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시그마 아트 라인업이 해상력을 중점으로 만들고 어떻게 안 좋은 빛에 대한 대응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설계를 이렇게 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쪽 개발하는 연구원이 아니니까. 해당 직원도 아니고 뭐 거기에 대해서 들은 정보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절대로 그런 부분을 굳이 알아야 될 필요가 없죠. 제가 이해할 부분은 아닙니다. 예, 분명한 것은 필터 크기가 다르다 보니까 기능성 필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예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각의 필터를 다 사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시그마 렌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나올 렌즈 필터 구경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다 제각각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결국 시그마 아트 라인업을 통째로 이제 한번 가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장애물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일단 그럼 얘는 두 개 치우고요. 계속 85mm 렌즈 필터를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이 필터 86mm 필터가 문제가 있어요. 자, 시그마에서 제공하는 필터가 금액이 10만 원입니다. 프리미엄급 필터가 아니고 일반 필터예요. 일반 필터인데 프로텍트 필터거든요. 10만 원입니다. 금액이. 이거 말고 해외에서 구매 대행으로 구입할 수 있는 고급형의 그런 86mm 필터가 있거든요. 금액이 25만 원에서 30만 원 중반대 형성하고 있어요. 엄청난 금액이죠. 한마디로 86mm 필터가 지금 시중에 안 나와 있다는 겁니다. 겐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만들고 있긴 한데 전부 금액적인 부분에서 10 몇만 원을 전부 상회하는 금액을 보여주고 있고 필터의 성능 자체도 일반적인 UV 필터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필터에 좀 중점적으로 금액을 투자하시는 분들 있죠. 뭐 BW 필터 이런 필터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도 제약이 된다는 거죠. 렌즈를 일단 열어볼게요. 필터를 제거해 보겠습니다. 필터를 제거해 보니까 이 디캡도 제거해요. 이거 와 정말 아는 대구경 렌즈답게 정말 아름답네요. 85mm 옛날에 8호엔 쓸 때도 정말 아름답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얘도 와 장난 아니네요 진짜. 일단은 뭐 이런 부분을 떠나가지고 이제 필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이거 아직 필터 자체가 86mm가 상용화가 많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좀 소비자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터 구성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그마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아닌가. 뭐 볼지 영상을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AF 속도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 찍혔네요. 맞고 AF 속도는 상당히 빠르네요. 빨라요. 이 정도는 빠른 겁니다, 진짜. 1.4 렌즈를 채용하고 있는 렌즈라는 가정을 두면은 빠른 편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만투랑 이거랑 좀 비교를 좀 해보려고 했었거든요. 제 친구가 캐논의 만투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가져와 나 리뷰 한번 쓰게 그러고 했는데 그 친구가 알파9으로 넘어갔어요. 소니로. 그래서 리뷰를 못 썼습니다. 좀 아쉽죠. 그 친구가 뭐 소니의 GM85mm 렌즈를 구입한다 그러니까 그 구입하면 이거랑 좀 비교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계속 이 렌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가 이제 최근에 잘한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필터가 너무 들쑥날쑥하게 이렇게 설계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잘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죠. 뭐냐면은 어디 갔지? 여기입니다. 여기 이거죠. USB 도 이거는 이제 렌즈에 연결해 가지고 미세편 집에서 이제 여러분께서 직접 미세편 핀 교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도구입니다. 이 가격은 6만 얼마 할 겁니다. 아마 근데 지금은 이벤트로 이것을 주는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제가 니콘 렌즈를 쓰고 있잖아요. 여기서 캐논 렌즈를 넘어간다고 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렌즈들을 다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다 보니까 깝깝해집니다. 이거 정말. 근데 시그마 렌즈를 마운트만 교체를 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물론 돈은 내야 돼요. 20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렌즈를 오래 사용하셨고 그 금액에 따른 차익이 크다면은 팔고 되사고 하는 차익이 크다면은 오히려 그렇게 돈을 지불하고 마운트만 교체를 해서 쓸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새 마운트 렌즈를 주는 게 아니라 기존 내가 쓰고 있는 렌즈에서 마운트 그 해당 모델 회사에 맞는 마운트로 바꿔줍니다. 그 부분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해봐야 되겠죠.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사진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 사진은 역광 사진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위쪽에 해가 있었어요. 이 위쪽에 해가 있었는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광 상황에서 빛이 뿌옇게 흐려지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 흐려짐이 자연스럽게 흐려지면서 그 초점 맞은 영역은 선명하게 잘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렌즈들 같은 경우는 이
초점 맞은 영역까지 이렇게 빛이 상당히 많이 간섭이 들어와가지고 뿌옇게 사진이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사진을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초점 맞은 영역을 잘 잡아주게 되면 역광 사진에서 인물 사진 찍이나 어떤 제품이나 어떤 피사체를 찍을 때 디테일을 유지하면 동시에 감성적인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다는 걸로 해석이 되죠. 그리고 이 역광상에서 좀 주로 드러나는 부분이 뭐냐면은 수차는 지금 조리 2.8로 조여놔가지고 별로 안 나는데, 그 플레어라든지 뭐 고스트 이런 부분이 잘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역시 생기지 않습니다. 이 밑에 이거는 나뭇가지예요. 나뭇가지가 인포커싱 돼서 들어간 거고, 상당히 깔끔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 역광. 이걸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은 태양이 이쯤에 있었어요. 이쯤에 있었는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구도 변경해서 태양 쪽으로 올린 상태에서 딱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사진을 보니까 어때요? 플레이어가 생기네요. 예, 플레이어가 생깁니다. 완전 태양이 렌즈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플레이어가 생긴다는 거,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어느 렌즈든지 다 생기는 부분이고, 이 정도만 사실 생겨줘도 상당히 준수한 억제력을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역광이지만은 그래도 완전 이건 대놓고 역광이지만은 어때 표현을 잘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 사진이죠. 이 사진 한번 볼게요. 이 사진도 역시 막 찍었죠. 확대. 여기쯤에 초점이 맞은 것 같으니까 확대. 와, 자, 확대를 하니까 이 정도의 해상력을 보여줍니다. 확대를 해도 그렇게 디테일이 뭉개지지 않는 그런 묘사력을 보여주고요. 겨우 D750의 2000만 화소 초중반대의 화소를 가지고 이 정도로 표현해 준다면은 정말 고화소의 카메라면 얼마나 선명한 디테일을 보여줄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솔직히 저 한번 써보고 싶네요. 이런 거 볼 때마다 고화소 카메라 한번 써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돈이 없습니다. 자, 일단은 이 정도의 묘사력과 그리고 표현력이 선 살아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부분들. 조리개 이거는 4.5로 찍은 사진이거든요. 보정 역시 되지 않은 사진이에요. 자, 그리고 야경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경 사진에 여기 보면은 자동차 헤드라이트에 궤적이 생겼는데, 헤드라이트가 카메라 렌즈 쪽으로 정면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모든 빛들이 카메라 쪽으로 향하고 있죠. 역광이죠. 예, 역광에서 이렇게 이제 야경 사진 찍었을 때는 빛이 없는 상황에서 조금만 약한 빛에서 플레어라든지 고스트가 발생하기 쉬운데, 지금 보면은 고스트라든지 플레어가 안 보입니다. 예, 안 보이죠. 이건가요? 확대 한번 해볼게요. 확대를 해보면은 얘는 얘인 것 같네요. 얘가 플레어하고 고스트. 그리고 이쪽에 볼게요. 이것도 역시 고스트.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점박이가. 사실 이 정도면 정말 우수한 억제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사진을 찍고 이제 카메라 원본을 열었을 때 정말 깜짝 놀랐던 부분이 바로 이거거든요. 와, 이 정도로 억제를 잘해준단 말이야. 그리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물의 품질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렌즈이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거는 정말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해상력이라 그러죠. 와, 확대를 했는데 이 정도의 묘사력을 보여줍니다. 이 물결의 그런 흐름이라든지 이런 디테일이 있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리뷰를 보실 때 여러분들께서 사진을 못 찍는 사람의 리뷰를 보세요. 그리고 사진 초보자들의 리뷰를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렌즈의 카메라와 이 렌즈의 성능에 대해서 정말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아직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건 그게 아니라 이미지죠. 아직 빛에 대한 이해가 확립이 안 된 상태에서, 그리고 구도와 구성, 그리고 제일 기본적으로 보정을 할 줄 모른다는 게 제일 크죠. 보정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하셔가지고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로지 사진의 퀄리티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초보자나 사진 잘 못 찍는 사람들의 리뷰를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사진 잘 찍는 분들은 전문적인 카메라의 퍼포먼스라든지 기계적인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하시면 되겠죠. 한 가지 더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은 저 예전에 리뷰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감상팔이 되게 많이 했어요. 되게 이거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제가 그렇게 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되게 리뷰 하나 하는데 막 감성을 집어넣고 막 그렇게 했었단 말이죠. 그건
사람들이 이제 뭐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아, 나는 리뷰를 해도 이 정도 퀄리티 사진 뽑을 수 있어 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저 사람은 사진 잘 찍네 그런 생각을 저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리뷰를 하게 되면은 내가 이 정도 사진 찍으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거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지만은 리뷰를 보시는 분들은 그런 리뷰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예, 전혀 도움이 안 돼요. 후보정을 안 한다고 저는 예전에는 후보정 안 했다라고 막 얘기했었어요. 근데 사진을 막상 올리고 보니까 나는 막상 올리고 보니까 난 사실 이 정도 찍는 사람인데 사실 결과물이 있다고네 뭐 이런 거 있죠. 약간 좀 모자르네 뭐 그래서 약간 보정이 들어가는.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진 초보자들이나 사진 잘 못 찍는 분들의 리뷰를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제품 구매하는데 분명한 도움 되실 겁니다. 시그마 아트 85mm 렌즈 정말 환상적인 렌즈입니다.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구매하시는데 잘 판단하셔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